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 50대, 60대를 위한 건강혁명. 60대 초반의 이승호 씨는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6시 건강을 위해 한강변을 1시간씩 달렸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며 달리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승호 씨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더 많아 보이네요. 의사의 말에 이승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20년간 매일 운동했는데 혈관이 막혀 있다니.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오히려 혈관이 노화되었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매일 아침 1시간씩 달렸는데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운동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승호 씨처럼 새벽 공복에 격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활성산소가 문제입니다. 활성산소. 이승호 씨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이승호 씨는 운동하는 사람으로 주변에 유명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승호 씨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달렸으니까요. 심지어 명절에도 휴가 때도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가끔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무리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 운동은 매일 해야 효과 있어. 이승호 씨는 자신 만만했습니다. 실제 20년간 큰 병 없이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는 자신감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55세 김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부터 헬스클럽에 등록해 일주일에 5일 매 2시간씩 러닝머신을 뛰고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체중도 7kg 정도 빠졌고 몸매도 날씬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젊어 보인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만성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쭉 빠졌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갔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김미선 씨는 헬스클럽에서 만난 트레이너에게도 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아픈 걸까요? 젊은 트레이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운동량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2시간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살이 다시 찌지 않을까요? 그건 식단 조절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는 운동량을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해서 뺀 살인데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다시 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2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요? 결국 김미선 씨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면역세포 활성도는 오히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 50대, 60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2가지 건강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간헐적 운동이고 둘째는 비타민C의 올바른 섭취입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 열심히 운동해도 건강이 나빠질까요? 먼저 이승호 씨와 김미선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집니다. 세포 안에서 산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만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부산물이 나오듯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산소의 2에서 3%가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운동할 때입니다. 운동하면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도 그만큼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를 할 때는 평상시보다 2배, 달리기는 4배, 수영은 무려 5배까지 활성산소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새벽 공복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발생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쌓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이승호 씨가 20년간 매일 아침 달렸지만 혈관 나이가 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공복 상태에서 1시간씩 달리면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했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미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씩 장시간 운동하면서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했고 그것이 면역세포를 공격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피로가 누적된 것도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 방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운동입니다. 간헐적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잠깐 쉬고 다시 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초 동안 전력으로 운동하고 10초 쉬고 다시 20초 운동하는 것을 8번 반복하면 총 4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타바타 운동법입니다. 1996년 일본은 타바타 이즈미 박사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개발한 방법입니다. 고작 4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4분 운동이 1시간 동안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EPOC, 즉 초과산소 섭취량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은 부족했던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계속 헐떡입니다. 운동 직후에 숨을 몰아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EPOC입니다. EPOC 상태에서는 운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으로 1시간을 운동하면 EPOC가 한 번 발생합니다. 하지만 10분 운동하고 10분 쉬기를 6번 반복하면 EPOC가 6번 발생합니다. 총 운동 시간은 같지만 EPOC 효과는 6배나 더 큰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최대 운동 능력의 70% 강도로
60분간 연속 운동한 그룹과 같은 강도로 10분 운동하고 10분 쉬기를 6번 반복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50대, 60대는 바쁩니다.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합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헐적 운동은 이런 분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짬짬이 나누어 해도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일주일에 최소 30분 운동하면 됩니다. 이것을 3에서 5번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 운동한다면 하루에 10분씩 6일 운동한다면 하루에 5분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5분, 10분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런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단 6분 동안 꾸준히 운동하게 했더니 한 번에 30분 운동한 것과 효과가 같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이 장시간 운동보다 혈중 지방과 트리글리세리드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운동이 힙과 허리살을 빼는데도 효과적이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53세 직장인 남성 이철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이철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라도 운동하려고 했는데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간헐적 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루 5분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20초 동안 제자리에서 전력으로 뛰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이철수 씨는 사무실 화장실 옆 비상계단에서 간헐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5분, 오후 3시쯤 5분, 퇴근 전 5분 하루 총 15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장님, 계단에서 뭐 하세요? 운동이에요? 응, 간헐적 운동이라고 5분만 하면 돼. 5분?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한 달 후 이철수 씨를 보고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과장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살 빠지셨어요? 실제로 이철수 씨는 한 달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오후에 졸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동료 3명이 저랑 같이 비상계단에서 운동해요. 우리끼리 5분 클럽이라고 부르죠. 50대가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빠지던 살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이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EPOC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운동 후 최대 1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10분 간헐적 운동을 하면 저녁까지 계속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TV를 보고 있어도 칼로리가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 연소 효과입니다. 간헐적 운동을 하면 운동 직후 회복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연속적인
운동보다 간헐적 운동이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타바타 운동법을 5일간 체험한 기자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4분씩만 운동했는데도 5일 만에 체중이 10kg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젊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간헐적 운동은 회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의 페리 교수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65세에서 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균형 잡기나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을, 다른 그룹은 트레드밀에서 워킹 같은 중등도 운동을, 마지막 그룹은 트레드밀 전력 질주 같은 고강도 간헐적 운동을 했습니다. 고강도 간헐적 운동을 한 그룹은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구조 및 연결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고 혈중 생물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하다. 놀라운 것은 6개월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5년입니다. 6개월 운동하면 5년간 효과가 지속된다니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운동을 하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해마에 신경세포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사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0세 이후 10년마다 3에서 8%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더딥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간헐적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와 함께 운동하면 노화에 의한 근육 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노화가 촉진되어 근육이 줄어드는데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근육 감소를 막아줍니다. 특히 간헐적 운동은 짧은 시간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스쿼트 같은 운동은 한 번에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50대, 60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가 다가오고 집에서는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 건강도 염려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헐적 운동은 일반 운동보다 정신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작 후 5에서 7분 사이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이 하루 5분씩 일주일에 6번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왜냐하면 10분 운동하면 운동 중에 엔돌핀이 나오지만 5분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오기 전에 운동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간헐적 운동이 집중력, 기억력,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은퇴, 자녀 독립 등으로 우울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헐적 운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운동 이해했는데 실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20초 동안 최대한 빨리 반복하고 10초 쉬고 다시 20초 운동하는 것을 8번 반복합니다. 총 4분입니다.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실제 해보시면 4분이 얼마나 긴지 아실 겁니다. 20초 동안 전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처음 2, 3라운드는 괜찮은데 4라운드부터는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다른 운동도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뛰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버피 운동 등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초 동안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최대 능력의 70% 정도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차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무리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공원에서 해도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몸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헐적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비밀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앞서 이승호 씨와 김미선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사례였습니다. 그들에게 빠진 퍼즐 조각이 바로 비타민 C였습니다.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특히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비타민 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C는 혈관벽을 공격하는 요소의 99%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99%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복용 후 3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에 도달하고 6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배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운동 2-3시간 전에 비타민 C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2-3시간 전일까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소화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데 약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점에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비타민 C가 즉시 중화시킵니다. 반대로 비타민 C 없이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마음껏 세포를 공격합니다.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호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운동합니다. 출근 전에 시간을 내거나 은퇴 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걷습니다. 그런데 새벽 운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비타민 C는 거의 소진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활성산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 공복에 운동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56세 남성 강민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민수 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부터 1시간 동안 등산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같이 등산하던 사람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관 하나가 거의 막혀 있었고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공복 상태로 운동하셨나요? 네, 매일 그렇게 했는데요. 새벽 공복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강 씨처럼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뭔가 드시고 특히 비타민C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강민수 씨는 그때서야 비타민C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새벽 운동 전에 반드시 비타민C 3g을 먹고 최소 1시간 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격렬하게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천천히 강도를 조절하며 운동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강민수 씨의 혈관 상태는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운동하세요.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해요? 시간 여유가 없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라도 운동하세요. 물론 2시간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것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많을수록입니다. 한국의 비타민C 연구 권위자인 이왕재 박사는 하루 3회, 1회당 2g에서 3g, 총 6g에서 9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놀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은 100mg입니다. 60배에서 90배나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100mg은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량일 뿐입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해롭지 않나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과량 섭취해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갑자기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운동 2-3시간 전 2g 섭취합니다. 운동 시작 전에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최고조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1-2g 섭취하면 계속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POC 효과 때문에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운동 직후 비타민C를 섭취하면 회복 과정을 도와주고 피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각각 2-3g 비타민C를 먹습니다. 하루 종일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 제거 외에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50대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C는 타우린보다 항피로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50대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8주간 고용량 비타민C 하루 2g 이상을 섭취했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키토산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15배 이상 향상됩니다. 비타민C 농도를 적절히 유지한 사람은 낮은 농도를 가진 사람보다 운동 시 지방을 30% 더 많이 태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5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비타민C가 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50대 이후 떨어진 피부, 탄력 유지와 주름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비타민C 제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당 1g 이상인 순수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하세요. 정제, 분말, 액상, 젤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흡수 속도는 액상, 분말, 정제순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액상이나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평소에는 정제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 종류는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아스코르브산 칼슘이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중성인 아스코르브산 나트륨이나 아스코르브산 칼슘을 선택하세요. 인생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 박정수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건강이 엉망이었습니다. 체중은 85kg, 키 172cm로 비만이었고 혈압은 150, 95로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혈당도 공복 120으로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만성 피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밤에 자주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이래서야 6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절박한 심정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5일 매번 1시간 30분씩 러닝머신을 뛰고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6개월을 꾸준히 했습니다. 체중은 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만성 피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좋아지는 거지? 좌절감에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운동 방법을 바꿨습니다. 1시간 30분 연속 운동 대신 10분 고강도 운동, 10분 휴식을 3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총 운동 시간은 30분으로 줄었지만 강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10분 동안은 정말 전력을 다했습니다. 러닝머신을 최대 속도로 달리고 무거운 무게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10분 휴식하면서 물을 마시고 숨을 돌린 다음 다시 10분 전력 질주했습니다. 동시에 비타민C를 대용량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후 3g, 점심 식후 3g, 저녁 식후 3g, 총 9g을 매일 먹었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날에는 운동 2시간 전에 추가로 3g을 더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운동 후 피로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축 늘어졌는데 이제는 운동 후에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운동 전보다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오후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kg씩, 3개월 만에 6kg나 빠졌습니다. 예전에 6개월 동안 5kg 뺀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130, 80으로 내려갔습니다. 혈당은 9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고 간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박 선생님,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처음 봅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하셨나요? 박정수 씨는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체중은 72kg까지 빠졌고 허리둘레도 10cm나 줄었습니다. 이 무렵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중 한 명인 32세 김대리가 넌지시 물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응? 뭐가? 아니,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얼굴도 훨씬 밝아 보이시고요. 박정수 씨는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루 10분씩 3번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를 하루에 9g이나요? 그래. 처음에는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근데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 일주일 후 김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힘드네요. 10분 운동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박정수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2주만 하면 적응돼. 그리고 3주차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야. 사장의 말대로 3주 후 김대리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사장님, 진짜 효과 있네요. 만성 피로가 사라졌어요. 이후 회사 직원 중 5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회사 휴게실에 비타민C를 대량으로 사다 놓고 점심시간에 함께 간헐적 운동을 하는 건강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1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3년 전의 박정수 씨를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계단도 못 올라가던 사람이 마라톤을 뛰다니. 지금 박정수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직원들에게도 권하고 가족들에게도 권합니다. 회사에 비타민C를 대량으로 사다 놓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를 시작한 겁니다. 박정수 씨의 말입니다. 최은영 씨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62세, 2년 전만 해도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고 피부는 칙칙했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했고 계단을 오를 때면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63세도 안 됐는다. 벌써 치매 이야기를 듣다니 의사는 운동을 권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은영 씨는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운동을 싫어했고 지금은 체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운동을 망설이던 중 딸이 간헐적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이거 하루에 5분만 하면 돼. 엄마도 할 수 있어.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가장 쉬운 의자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20초 하고 10초 쉬는 것을 8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다리가 후들거렸고 마지막에는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한참을 숨을 헐떡였습니다. 4분도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8번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비타민C도 사다 줬습니다. 엄마, 이것도 꼭 먹어.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진대. 하루 3번, 식후마다 2g씩 먹었습니다. 총 6g입니다. 운동하는 날 아침에는 3g을 더 먹었습니다. 한 개월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빨라졌습니다. 2개월 후 운동 종류를 늘렸습니다. 의자 운동 외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플랭크, 레그레이즈를 추가했습니다. 각각 20초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3개월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줄어들었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어깨도 펴졌고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피부과 시술 받았어? 보톡스 맞았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최은영 씨는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고작 5분 운동하고 비타민C 먹는 게 다야? 응, 근데 그 5분이 정말 힘들어. 전력으로 해야 되거든. 친구가 2주 후 은영아, 진짜 대단하다. 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 우리 같이 하자. 매일 전화해서 서로 확인하는 거야. 두 사람은 매일 아침 8시에 전화로 오늘도 운동했어? 라고 확인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4개월 후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3명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5명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공원에서 만나 함께 간헐적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카페에 가서 비타민C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 이름 뭐로 할까? 60대 건강소녀들. 하, 좋네. 5명의 60대 건강소녀들은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최은영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거요? 간헐적 운동이라고 해요. 2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거예요. 6개월 만에 60대 건강소녀들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공원에는 중년 여성들이 모여 함께 간헐적 운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고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에서 벗어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은영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뭘 하셨나요? 최은영 씨는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후 최은영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중은 8kg 빠졌고 체지방률은 35%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근육량은 오히려 2kg 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움츠러들고 남들 눈치를 봤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딸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딸보다 최은영 씨가 더 많이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불러야겠어, 딸의. 농담에 최은영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내가 젊어진 게 신기해,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나야? 싶어 최은영 씨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간헐적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도 같이 먹자고 권합니다. 60대에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최은영 씨의 말입니다. 박정수 씨와 최은영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58세, 62세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50대, 60대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젊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둘째, 방법이 중요하다. 박정수 씨는 처음에 1시간 30분씩 열심히 운동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운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간헐적 운동으로 바꾸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비타민C가 결정적이다. 두 사람 모두 비타민C를 대량 복용하면서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C가 있어야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넷째, 꾸준함이 핵심이다. 두 사람 모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최은영 씨는 62세에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62세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건강 비밀을 배웠습니다.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입니다. 간헐적 운동은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냅니다. 시간 효율적이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회춘 효과가 있고 노화를 방지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운동의 부작용을 막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하루 6g 이상, 특히 운동 2시간 전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20초 해보세요. 그리고 비타민C를 구입하세요. 50대, 60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 오늘부터 간헐적 운동과 비타민C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